이장 아저씨와 대화를 하다 보니 제 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알 것도 같더군요. 무사히 마음을 치유한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1인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스텝 없이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 예약제로 운영을 해야 했죠. 1인 미용실은 번화가에 위치해야 좋은 것이 아니었기에 화려한 도시 뒤쪽에 야트막한 빌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에 오픈을 했죠. 그렇게 동네 분들의 머리를 해주며 지내던 어느 날 남자아이 하나가 예약도 없이 혼자 머리를 자르러 왔더군요. 스텝 없이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 예약제로 운영을 해야 했죠. 1인 미용실은 번화가에 위치해야 좋은 것이 아니었기에 화려한 도시 뒤쪽에 야트막한 빌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동네 분들의 머리를 해주며 지내던 어느 날 남자아이 하나가 예약도 없이 혼자 머리를 자르러 왔더군요. 사실 혼자 머리를 자르러 오기에는 조금 어려 보여서 나이를 물어보니 7살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머리 자르고 오라고 5,000원 주셨대요. 그래? 그래? 여기 앉아봐라. 사실 우리 미용실 커터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런데 꼬질꼬질해 보이는 아이를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어 그냥 5,000원에 깎아줬죠. 그리고 머리를 잘라주면서 어디에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하는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이 근처에 할머니와 형과 산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일하러 가시고 형이 학교에 가면은 하루 종일 혼자 있다고 했죠. 중학생인 형은 오후에 학교에서 오면 일하러 나가신 할머니를 기다려 함께 저녁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먹냐고 했더니 평소에도 아침과 저녁만 먹는다더군요. 그때 시간이 2시 정도라서 어린아이가 배고플 것 같았습니다. 괜시리 마음이 쓰여서 옆에 빵집에 가서 빵을 사줬더니 딱 한 개만 고르고 그마저 형이랑 할머니랑 먹을 거라며 안 먹었죠. 제가 형과 할머니 빵도 사준다며 먹으라고 했더니 그제야 먹더군요. 그렇게 어린아이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기특해서 빵을 몇 개 사주고 보냈는데 그날 저녁 그 아이의 형이 빵 봉지를 들고 미용실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돌려드릴게요. 저기에 가득 찬 눈이 그 빵 몇 개가 이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린 듯 했죠. 기분 나쁘지 않게 풀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저는 우선 그래 하면서 들고 온 빵을 돌려받고는 머리 좀 잘라준다며 앉아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본인은 아직 일주일이 남았다고 하더군요. 아마 길이를 보고 자르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두고 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우리 가게로 와. 아저씨가 잘 잘라줄게. 했더니 투명한 목소리로 얼만데요? 하더군요. 얼마라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5,000원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온 녀석을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손질해주며 물어보니 아빠 엄마는 안 계시고 할머니랑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살림은 주로 이 녀석이 한다고 했죠. 그날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조금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동생과 형의 머리를 손질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이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얼굴에 상처가 나 있더군요. 혹시라도 친구들이랑 싸웠나 싶어 물어봤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고 싸우지도 않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싸우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턱은 왜 그랬어? 아, 이거 면도하다가 그랬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인터넷 보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아, 면도? 그 상처 다 나오면은 아저씨한테 와. 아저씨가 한번 알려줄게. 한번 잘 배우고 자꾸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 그리고 며칠 뒤에 상처가 다 나았다며 왔길래 미리 준비해둔 쉐이빙 폼과 면도기로 안전하게 면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도기와 쉐이빙 폼을 가져가라고 했죠. 혹시라도 또 자존심을 건드릴까 싶어 면도기는 칫솔 같은 거라서 남들과 공유하는 게 아니라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기까지 했죠. 그렇게 형제와 조금씩 친해졌는데 몇 달 뒤 그 녀석이 우리 미용실 원래 가격을 들었는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러 왔더군요. 순간 당황한 저는 아니야, 학생은 원래 5,000원 맞아 하며 우겼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의구심 가득한 표정을 풀지 않았고 저는 계속 우길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그럼 친구들도 데려와도 돼요? 하며 저를 떠보는데 저 역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죠. 그럼 당연하지, 데려와. 대답을 하고 난 뒤 사실 망했다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냥 그 형제들에게만 그렇게 해주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 제 생각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 봉사도 하는데 학생들 싸게 해주는 것 정도야 뭐.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공생관계를 가지고 산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학생들이 제 부모님 손을 잡고 오고 그 부모님들이 또 다른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기존 운영 방식이었던 예약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혼자 정신없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분명히 저 혼자 일하는 곳인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머리카락 쓸어주기도 하고 미용을 배운 적이 있다는 분은 직접 다른 손님들 머리를 감겨주기까지 하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사이클을 보며 저는 또 한 가지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주민센터에 가서 나라의 보조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헤어컷을 무료로 해드리고 싶다며 어떤 절차가 있는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도움을 받아 어려운 분들 머리를 무료로 해드리는 미용실로 홍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게를 유지해야 하니 돈을 내는 일반 손님들도 계속 받고 있죠. 그렇게 1년 정도 사람들과 어우러져 미용실을 운영을 해왔더니 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미용실에 손님이 밀려 들어오더군요. 이곳 상권이 이렇게까지 활발한 곳이 아니라 조금 당황을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미용실을 소개받은 옆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커뮤니티에 우리 미용실을 올리면서 이곳까지 찾아오게 된 곳이죠. 그러니까 일명 돈줄을 내주러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의 미용비까지 내겠다며 본인이 머리 한 비용의 2배를 내고 가는 손님들도 늘어났네요. 현재 저는 엄청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수준입니다.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 해도 마음은 정말 부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전 부인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좋은 연락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한 후에도 그런 식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다가 결국 업계 누군가의 저격을 당했나 보더군요. 그리고 전 부인은 그 사람을 저라고 의심하고 있었죠. 대뜸 전화를 걸어 명예훼손 어쩌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데 뭐하러 전 부인 저격까지 하겠나요? 전 부인이 그토록 좋아하는
SNS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올리는 미용실이 바로 제 미용실일 텐데 말이죠. 사실 이제는 이것은 단순한 머리를 손질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 중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출근하고 대부분 아이들 둘이서만 지내는 집이 있는데 그 집 둘째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걱정이라며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아이를 데려와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아주고 옷가게 아주머니는 굳이 아동복을 사와서 입히고 사진관 사장님은 필요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착한 동네의 구심점에 우리 가게가 있다 보니 항상 쉴 틈 없이 돌아가네요.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나 또한 도움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 느끼는 점이 참 많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 마음을 가지고 이용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가짜는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사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함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손길 역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물론 누군가를 도우면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제 전부인처럼 그것을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 그렇게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반갑거든요. 이런 식으로든 어려운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손길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노력은 또 다른 누군가의 작은 노력을 부르고 그것들이 모여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